국가에 대해서 그냥 참거짓을 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동작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프린트 하고요. 집에서 자가 격리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야무지게 코딩 공부하자의 쿡거리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레인지 함수를 활용한 과제 2개를 여러분에게 내어드렸거든요. 한번 해보셨나요? 어떻게 좀 잘 되시나요? 될 듯 안 되는 그게 가장 재밌을 때라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못할 것 같은 것들도 너무 이렇게 도전 정신이 확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고, 너무 쉬운 것들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기까지 했는데 뭔가 오류가 났어, 그런 것들을 자꾸 개선해 가고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풀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과제 문제 2개를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코딩 수업을 하다 보면 포 구문이 가장 익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포기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리스트도 다뤄야 되고 레인지도 다루어야 되고 인풋 프린트를 자유자재로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데, 요거를 잘 넘기면 자신감이 확 붙어요. 여러분 첫 번째 고비가 분명히 왔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일단 한번 봅시다. 구구단을 출력할 n을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그럼 n이라는 값을 입력을 받을 텐데 숫자를 받을 거예요. 그 int를 여러분이 해주시고 그 안에다가 input하고 이제 출력해야죠. 구구단을 출력할 n을 입력하세요. 땡땡 하고 요렇게 가로 개수 맞추어 주고요. 자, 그러면은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몇 단을 출력합니다 라고, 이건 반복되는 게 아니죠, 그죠? 한 번 출력되는 거니까 프린트 하고, 네, 여기다가 뭐 이렇게 %d 할게요. 몇 개 안 되니까. 단을 출력합니다 하고 여기다가 %n 요렇게 출력을 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뭐 5단의 예시를 제가 드러놨는데 5 곱하기 하고 는은 항상 똑같죠, 그죠? 자, 그럼 포를 한번 해줄 텐데요. 일단 보시면 변화되는 거는 1부터 9까지가 변화가 되죠, 그죠? for I in range. 자, 시작은 1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1부터 해서 9까지 갔으니까 9보다 하나 더 큰 10에서 멈추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프린트 하고요. 자, 여기다가 그 %d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또 %d, 자꾸 이렇게 d가 붙으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요걸로 할게요. 중괄호 곱하기 중괄호는 이렇게 중괄호, 이렇게 3개를 주고요. 점 포맷을 쓰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몇 단인가, 항상 5단이면 5단, 6단이면 6단, 여기 동일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n의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5일은 5, 520, 535, 여기는 i에서 받아온 값, 즉 레인지에서 받아온 이 i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i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는 n이랑 i가 곱해져 있는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n 곱하기 i. 끝났어요.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저장해 주고요. ex4-2-1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출력을 한번 시켜보시면, 자, 9구단을 출력할 n을 입력하세요. 5단은 우리가 예시를 들었으니까, 자, 럭키 7, 7을 한번 해보죠. 땡 했더니 7단을 출력합니다 해가지고 717, 7214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자, 그러고 봤더니 요거랑 여기에서 7은 여기에서 입력한 요 값과 항상 동일해요, 그죠? 그러니까 n의 값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틀로서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레인지로 받아온 값들이 1부터 순차적으로 9까지 짜라라락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그 두 개의 곱한 값이 여기 결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제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별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n을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똑같이 갈게요. n은 int input. 자, 별을 몇 개부터 출력할까요? 이렇게 n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 n을 5라고 입력을 받았다면 5부터 쭉 이렇게 뚜루루 곱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for를 쓰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입력 받은 거 개수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n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한 개까지 내려가야 되죠. 한 개까지 되고 0번이 되는 순간 끝이 나야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씩 줄여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프린트 하고요. 자, 별표를 출력을 할 텐데 별표를 몇 번 곱해주느냐, i번만큼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 n에다가 10을 입력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별표 곱하기 처음에 10이 되겠죠. 별표가 10개 뚜두둑 붙어가지고 출력 프린트 한번 될 거고, 다시 포로 돌아가면 또 하나만큼 줄어든 9가 되어 있으니까 또 별이 9만큼 출력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어들어서 1일 때까지는 되고 0이 되는 순간 끝이 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세이브, 네, EX 4-2-2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범 모듈 했더니, 자, 별을 몇 개부터 출력할까요? 예를 들어 한 8개 해볼까요? 8개 가지고 엔터를 탱 치면, 자,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7개, 그 다음에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까지 이렇게 쭈루룩 출력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레인지 함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네, 레인지 함수에서 어떻게 숫자를 순차적으로 늘려가는가 줄여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굉장히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과제를 이렇게 살펴보고요. 오늘은 if 구문, 참과 거짓을 물어보는 if 구문을 배우기 전에 뭔가에 대해서 true랑 false를 돌려주는 그런 비교 연산자 내용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if라는 구문인데요. 자, if라는 구문은 파이썬 뿐만이 아니라 코딩에서 왜 배워야 될까요? 왜 이걸 사용을 해야 될까요? 자, 코딩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뭔가 실행을 시켰을 때 뭔가 내가 이게 참일 때와 거짓일 때에 대해서 조건을 물어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교재에 올려놓은 그림을 예를 들어 본다면 IoT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계속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실내 온도가 25도 이상인가? 자, 25도 이상이면은 예를 들어 여름철에 25도 이상이면 굉장히 더운 날씨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더워. 그러면 좋아. yes 라고 나오면 에어컨을 켜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주는 거죠. 겨울철이 됐다고 합시다. 자, 실내 온도가 15도 미만인가? 15도 이하인가? 굉장히 추울 거예요. 그러면은 또 yes라고 하면 히터를 켜라. 이런 식으로 뭔가에 대해서 그냥 참 거짓을 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동작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아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if 구문을 배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파이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참이냐 거짓이냐 기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개의 값을 비교하는 걸 주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가 1보다 크니 이렇게 파이썬한테 물어보면 맞아 true를 돌려주죠. 그런데 1은 2보다 0보다 작지라고 물으면 거짓말 false 이렇게 돌려주죠. 그래서 이런 비교 연산자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를 보시면 일단 같은가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등호 하나를 쓰죠. 이렇게 하면은 신텍스 에러, 뭔가 잘못됐다라는 에러를 돌려주죠. 그죠? 그래서 같은가 라고 물어볼 때는 이거는 프로그램 언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가 라고 물어볼 때는 파이썬에서는 등호를 2개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은 true를 돌려주죠. 자, A가 1이다가 아니라 A에다가 1을 이제 입력한다 라는 이런 구문이에요. 그런 다음에 A가 1이랑 같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true 이렇게 돌려주죠. 네, 그래서 같다라는 거는 등호를 2개를 쓰고요. 다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등호하고 이렇게 찍 그죠 그죠? 그런 기호가 우리 키보드에는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느낌표가 보통 not의 의미가 있거든요. 영어에서 not 있죠. not.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은 2랑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같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등호를 여기에 2개까지 쓰지는 않아요. 이것도 true를 돌려주죠. 그래서 같은가 다른가 라고 물어볼 때는 같을 때는 등호 2개, 다를 때는 느낌표 하나, 등호 이런 식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는 우리가 수학에서 동일한데 수학에서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 부호가 하나로 존재하죠.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1은 2보다 작거나 같다. true. 2는
1보다 작거나 같다, false. 이런 식으로 크거나 같다, 3은 4보다 크거나 같다, false.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 비교 연산자가 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크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활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퀴즈에서 보시면은 만약 어떠한 정수의 값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홀수인지 짝수인지 물어볼 수 있는 함수를 여러분이 구현하실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 a에다가 4라는 값을 우리가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a가 짝수인가 라고 물어본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짝수의 특징은 뭐냐면 2, 4, 6, 8, 10 이렇게 갈 텐데, 결과적으로는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0인가 아닌가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a를 2로 나눈 나머지는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연산자가 나눈 나머지는 %였거든요. 퍼센트 있죠, 그죠? 그래서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요만큼이에요. 이거의 값이 1이랑 같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false. 당연히 다르죠. 짝수니까. 그럼 a%2가 0이랑 같니? true. 이렇게 물어보죠. 요 문항은 요런 그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다음에 문제를 풀 때도 되게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뿐만이 아니라 문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요 문자와 큰 대문자 파이썬이 같은가 물어보면 false를 돌려주죠. 무슨 얘기냐면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문자열에서. 예, 당연히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만약에 문자열이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P가 같다고 한다면 이거는 같게 보나요? true. 이렇게 돌려주죠. 그래서 문자열에 대해서도 같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는 B보다 큰가요? false. 그래?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거는 되나요? true. 이렇게 돌려주죠. 이거는 뭐 파이썬이 똑똑해서 사전처럼 알파벳의 오름차순을 이해하는 거다 그런 게 아니라, A라는 문자, 저번에 보셨다시피 A라는 문자를 인식할 때 파이썬은 숫자로 바꾸어서 인식을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각 숫자들에 대해서 같은가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재밌는 건데, 재미없을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두 개 중에 뭐가 클까요? 처음에 같은 A로 시작하죠. 두 번째 B가 더 숫자가 아까 높았었죠, 그죠? 이거 물어보면 true라고 돌려줘요. 그러면 첫 번째 글자가 예를 들어 문자열에서 같다고 한다면 두 번째 문자열은 또 다 같은가 아닌가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에서도 등호랑 이렇게 부등호가 다 등장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문자들을 숫자로 바꾸어서 파이썬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되실 거고, 자, 그럼 문자열이 되면 리스트도 되지 않을까? 한번 해보죠. 1, 2, 3이 1, 2랑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다고 인식하겠죠?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 1, 2, 3과 1, 2, 4가 있을 때 얘가 클까요? 물어보면 네, true를 돌려주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각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보고 어떤 게 더 크다 작다를 돌려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 여러분이 하신다면 네, false. 근데 이렇게 한다면 네, true. 이렇게 돌려주죠. 맨 마지막에는 없는데 얘는 뭔가 값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값이 있는 값에 우선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떤 리스트를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학생이 이 반에 있나 없나 이렇게 물어볼 때, 야, 이거 리스트 안에 이 값을 가지고 있니? 아니 뭐 없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물어보는 하나의 값이 i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in은 우리가 for에서 많이 썼던 거죠. a in 뭐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for x in a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그냥 우리 교재랑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A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 깐풍기, 짜장면, 그 다음에 탕수육, 네, 짬뽕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시다. 자, 주문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주문을 리스트로 쭉 받았어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야, 혹시 거기 뭐 다른 거 우동 있니?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물어보면 되냐면 우동이 A 안에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false, 없어요. 그러면은 짜장은 A 안에 있니? 물어보면 짜장면이었죠. 네, 또 없어. 짜장 말고 짜장면을 물어봐.
짜장면은 A 안에 있니? 네. 이게 true 돌려주죠. 그렇게 뭔가 여러분이 if 구문 안에 쓸 수 있는, 만약에 뭐가 맞는지 아닌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봤습니다. 그러면은 if 구문을 한번 살짝 맛을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살짝 한번 맛을 봅시다. 체온을 측정을 삑 했어요. 여러분 날마다 학생들은 체온 측정하시죠? 그죠? 얘를 체온 측정을 한 게 몇 도 이상일 때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세요 라고 문구를 출력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입력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int라고 하지 말고 플롯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몇 점 몇 도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리고 input 쓰시고 그런 다음에 체온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자, 만약에 비슷해요. 만약에 if가 만약에잖아요. 바로 안에다가 여러분이 조건문을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temp가 우리가 받았던 그 온도가 템퍼레처 이 값이 37.5도 이상이면 고열이라고 할 수 있죠. 열이 난다고 하면은 프린트 하고요. 집에서 자가격리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save ex5-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실행을 시키면 자, 체온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38도 집에서 자가격리 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한 번 더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체온을 입력해주세요. 자, 예를 들어 36도가 나왔다.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 기왕 배운 거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전체를 여러분이 포구문 배웠잖아요, 우리가. 자, 포구문 I in range 이걸 한 5번 정도 반복을 해보죠.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블록으로 다 이렇게 마우스나 이런 거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탭이라고 적혀 있는 그 키보드 있잖아요. 그 왼쪽 끝에 보시면은 탭이라고 적혀 있는 걸 한번 클릭을 탁 하면 이게 한꺼번에 훅 다 밀려나면서 포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실행을 시키면 5번 반복이 될 거예요. 체온을 입력해 주세요. 38도 집에서 자가격리. 체온을 입력해 주세요. 37도 괜찮아. 39도 자가격리. 40도 자가격리. 100도 자가격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구문을 활용해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자, 우리가 37.5도 이상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를 썼지만 그 이하일 때는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았죠. 그죠? 즉 조건문이 참일 때는 우리가 if문에서 뭔가 실행하는 걸 다음 시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만약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되었을 때, 만족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조건을 꼭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세분화해서 해보는 단계들도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부터 보기로 하고, 과제 없습니다. 여러분 복습하시고 계속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꼭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